네, AR 파이낸셜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영상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월급 관리 333 법칙을 통해서 돈을 모았거나 아니면 AR 파이낸셜에서 이제 진행 중인 뭐 이런 수익 창출 기법으로 돈을 모으셨다면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물론 시세 차익형 부동산도 있고 수익형 부동산도 있어요. 두 가지 차이는 대충 아실 거예요. 오늘 오늘 할 영상의 제목은 다가구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세 차익형, 수익형 부동산이 있어요. 수익형은 뭐냐? 월세 받는 거. 시세 차익형은 내가 샀다 팔 때 돈 버는 거.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로 다가구 사는 법은 수익형에 좀 더 가깝다. 수익형에 좀 더 가깝다. 하고서 이제 그 부분 사는 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시세 차익형도 좋은데 현금 흐름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주식을 하던 재테크를 하던 AR 파이낸셜 판매에서 뭐 1년에 한 2억에서 한 10억 정도 사이에 수익이 왔다 갔다 발생하고 있는 중이라면 생활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목돈으로 쌓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시세 차익형을 선택하겠죠. 아니면 요즘 부동산이 시세 차익형에 대한 제재가 좀 강화되고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이제 안 오를 것 같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수익형에다 갈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오늘은 수익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수익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이버 부동산 가시면 이렇게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매매해서 8억 이상으로 해서 제가 미리 선택을 해놨어요. 여기는 수원이고요. 수원에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요런데 보통 서울 거는 다가구 수익률이 시세 차익, 그러니까 땅값도 올라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다가구 수익률이 보통 2%에서 4% 언저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그 서울 아래, 서울은 아닌데 광역시급이나 신도시급 아니면은 이런 수원같이, 수원은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거든요. 가장 좁은 곳에 가장 많은 인구가 있어요. 120만이 넘는 인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다음으로 가는 이제 도시, 인구 밀집 지역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다가구 수익률이. 한번 같이 봐보시죠. 여기는 내교역 일대인데 보시면은 이 아파트가 다 신축들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입주할 아파트들. 여기가 12,0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여기도 수원역이 있고 여기 인계동이 있어요. 수원시청역. 수원 번화가요. 번화가 사이에 있는 이쪽 지역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가구 엄청 많죠. 여기 엄청 많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데 위치도 좋은데 다가구도 많다. 뭐 이런 지역들이 그 지역에서 좋은 지역이 되겠죠. 직주 근접도 위치할 수 있어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지하철도 여기서 한 정거장 가면은 삼성전자예요. 그죠? 여기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면은 여기는 고색 수원 산업단지예요. 예. 그죠? 예, 이런 좋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쪽 동네를 한번 봐볼게요. 뭐 다가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매물들이 나옵니다. 12억짜리 이거 한번 봐보시죠. 보시면 12억이라고 12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융자금 2억 4천, 그리고 보증금 2억 1천, 월세 34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만 단순하게 보면 2억 4천에 이게 4억 5천이잖아요. 집이 12억이잖아. 7억 5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융자금이 2억 4천을 받았대. 그러면 840만 원의 이자가 나가요. 1년에. 한 달에 70만 원, 345만 원. 만원 빼기 70. 그럼 275만 원이 실수익인데 여기서 보통은 여기 빠진 게 많잖아요. 세금도 있고 뭐 관리에 드는 돈도 있을 거고 한 명이 나가면 뭐 복덕방비도 들 테고 뭐 여러 가지 10% 정도 뺄게요. 그럼 245만 원 잡죠. 245만 원 곱하기 12. 그럼 2,940만 원. 2,940만 원에 제가 7억 5천을 투자했죠. 수익률이 3.9%. 4% 왔다 갔다 간당간당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물론 자세하게 계산하면 세금이면 뭐 취득세면 뭐 수수료면 다 따지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일단 10% 빼고 시작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투룸 두 개, 1층에 상가 있대요. 그 주인 세대까지 임대해서 보증금이 2억 천밖에 안 된다는 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싸게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40이나 나오는데 가구가 지금 5개 하나 해서 6개밖에 안 되거든. 그럼 340 단순 비교해도 50만 원이 넘잖아요. 아무래도 전세, 월세 이렇게 세팅을 했을 거예요. 이 집을 한번 봐보시죠. 요거네. 다른 부동산에는 14억에 내놓으셨네요. 12억도 있고 14억 있고 뭐 기타 조정 아니면 이 부동산이 메인일 수도 있고. 거리뷰 보시면 이 집이에요. 이 집. 모양은 괜찮네요. 2017년 준공이라서 준공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여기 계단실 있고 주인 세대는 복층에다가 발코니도 2개가 있네요. 괜찮네요. 주인 세대 살만하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1층 상가가 보시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죠. 거의 샤시 2개 있을 정도밖에 작아. 이 정도면은 월세를 많이 받아도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네, 화장실 하나 있을 거고 사무실이지 그냥 조그만한 사무실 같은. 그리고 주차는 1, 2, 3, 4 여기 주인 세대 해서 5개 이렇게 돼 있고 일로 들어가서 뭐 분리수거 지나서 계단실로 올라가는 뭐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단실이 있으니까. 예. 집 상태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골목길이라서 길은 좀 좁은데 여기 바로 앞에 대로가 있고
여기 이 땅도 아주 매력적인 땅이네. 코너에다가 대로 앞에다가 여기다가 건물 올리면 꽤 괜찮겠네. 예, 일단은 뭐 이렇고 여기도 괜찮네. 구축인데 구축 전원주택인데 여기도 괜찮네. 여기도 이거 허물어버리고 이 뒤에 집처럼 건물 하나 올리면 쓸만하겠네. 예, 이렇게 이런 건물 하나 올리면 쓸만하네요. 대지 크기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 보여. 코너길이고 괜찮은 것 같네요. 뭐 그렇고요. 어쨌든 대로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대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까지 앞에 있다는 거. 이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죠? 여기 이미 있는 아파트네요. 예, 괜찮은 조건 같아요. 수익률은 4% 정도 나온다는 거.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가구로 쇼핑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게 7억 5천이잖아요. 이게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조정하시면 돼요. 융자를 3억으로 올리고 보증금도 여기는 전세로 뺀다든지 뭐 그러면 여기서만 월세가 나오고 수익률이 주는 대신에 내가 들어가는 돈도 적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보통은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세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같은 공간에 세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관리해야 할 세대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 수익률이 내가 목표 수익률이 4%야. 근데 투룸으로 4%가 나오면 차라리 투룸이 관리하기 편하다는 거. 그리고 그 대신 투룸은 월세보단 전세가 좀 더 선호율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투자금을 줄이면 더 좋다는 거. 뭐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수익률 세팅 같은 경우엔 대학교 앞에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기 성균관대가 있는데 여기 바로 뒷동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성균관대역 앞에 이쪽 골목들이 다 상권이에요. 대학생들 상권. 그래서 여기 아주 좋습니다. 역도 바로 앞에 있고 상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기들이 공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꽉꽉 차 있습니다. 여기들 보시죠. 34억은 좀 부담스럽고 14억짜리 한번 봐볼까요? 기보증금 전세가 껴있나봐요. 4층 9개밖에 안 된다고? 4층짜리가? 여기는 방 규모도 안 나와 있네요. 다른 거 한번 봐보시죠. 너무 비싸요. 이런 거 19개 400씩 여기도 전세가 껴있네.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오 이쁘네. 구축을 디자인을 멋있게 했네요. 왜 이렇게 이뻐? 이거 보시면 옛날 집이죠. 나무 천장. 근데 하얀색으로 하고 진짜 카페같이 이쁘네. 이쁘네요. 근데 이게 집이 안쪽으로 깊은가 봐요. 500만 원이나 나온대. 쉐어하우스. 아, 쉐어하우스구나. 쉐어하우스니까 거실이나 이런 주방 같이 쓰고 방방방 이렇게 쓰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세대를 넣었네요. 163만 원. 월세가 30만 원에다 관리비가 3만 원 돈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네요. 역시 연식은 좀 오래됐어요.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융자금이 5억이 있대. 5, 1, 2, 3, 4, 5, 6, 7. 1750만 원 나누기 12. 월에 146만 원이 들어가요. 이자로만. 146만 원. 150만 원 할게요. 그러면 410만 원 남네요. 410만 원 남고 이거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410만 원 남고 5억 빼니까 7억. 41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이 7%가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490. 여기서 10% 정도는 뺄게요. 4,430 나누기 7, 6.3% 수익률 잘 나오네요. 역시 대학교 앞 원룸이나 여긴 쉐어지만 원룸이니까 수익성이 잘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도 지금 투자금이 7억이 들어갔잖아. 그럼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내가 이게 쉐어하우스가 아니고 원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0세대한테는 월세를 받고 7세대한테는 5천만 원짜리 전세를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계산을 해보죠. 5000 곱하기 7 하면은 3억 5천이죠. 그러면 내 돈이 7억이었는데 3억 5천이 보태지니까 내 돈은 3억 5천이 되는 거죠. 그 대신 7개 집에 월세가 빠져야겠죠? 231만 원, 410만 원 빼기 231만 원 하면은 179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179만 원 곱하기 12. 1년에 2148만 원. 2148만 원.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3억 5천 들어갔죠? 6.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내 돈이 줄어도 세팅하면 맞출 수는 있다. 만약에 뭐 과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7세대 중에 내가 대출 5억 받은 것만큼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까 한 달에 얼마였죠? 146만 원. 146 나누기 33. 다섯 집만 월세를 받는 거예요. 165만 원만 받는 거야. 월세 퉁치고 그냥 관리하는 비용 퉁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12집 곱하기 5,000 때리면 6억이죠.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가요? 1억 들어가죠.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익은 없겠죠? 솔직히. 165만 원에 145만 원만 잡아도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곱하기 12, 240 나누기 1. 수익률은 2.4%로 줄죠. 예. 그 황금 비율 세팅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고 월세를 어느 정도로 세팅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다더라라는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은 계산을 해보시는데 투자금을 줄이고 투자금이 내가 1억만 있어. 근데 월에 20 정도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런 투자도 가능하고 아니면 1억씩 사람을 모아서 하는 공투 개념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수원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공실률이 아주 적은 그런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한 4% 왔다 갔다 나오면 잘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가 보죠. 어떻게 될까? 천안시 한번 봐볼까요? 천안시. 천안시는 공실률의 위험이 조금 있겠죠? 조금 있을 거예요. 뭐 인구가 상승하는 단계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발전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단지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 가지 대학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봐보시죠. 이런 거. 21개? 뭐가 이렇게 많아? 원룸 10개, 투베이 3개. 어휴, 많네요. 어,
융자금, 보증금 제외한 투자금이 이렇게 되고 융자금 4억 5천, 290, 4억 7천이면은 140 빼면 수익률이 그다지 좋진 않네. 네. 또 다른 거 한번 봐보시죠. 역 근처, 부정역 근처 이런 거 한번 봐보시죠. 12억 7천. 대지가 커요. 이런 데로 내려면 대지가 갑자기 100평이 되고 막 이럽니다. 대지 크죠. 여기는 전세 월세 세팅을 좀 비슷비슷하게 맞췄네요. 18세대. 이건 친절하게 수익률까지 계산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부동산들이 말하는 수익률은 믿으시면 안 돼요.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월 관리비가 104만 원이래. 18세대인데 5만 7천 원. 5만 원 정도 관리비 내는 거면 어떻게 보면 말이 되긴 하네요. 관리비 5만 원이라고 볼 때. 원룸 투베이 투룸 관리비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받아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는 있겠네요. 집이 엄청 많아요. 예. 19개, 3개, 6개. 집도 많고. 수익률도 좀 믿을 만한 것 같긴 한데 보시면 보증 금액이 있고 월세가 374만 원. 보증금이 이 정도면 이거 전세 돌렸다는 건데 그러면 거의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 1,000원이잖아요. 아니면 요 정도 전세 돌리고 요거는 월세. 그러니까 월세를 10집 넘게 세팅을 하고서 374만 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말이 되네요. 이 두 개도 말이 돼요. 그리고 연이자 빼고 순수익이 이렇게 되고 내 투자 대금, 융자금, 관리비도 미포함해서 이것도 괜찮네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죠. 374 플러스 104만 원. 이게 실제로 내 통장에 꼽치는 돈이고 그 중에 관리를 하는 거에 빼면은 430만 원 정도, 430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길어질 것 같았어. 이번 영상은 그냥 보시죠. 일단은 43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5,160만 원. 그리고 융자 금액이 3.3으로 4억 5,500. 1,500 나누기 12. 일단 이게 1년이죠. 여기다 1,500을 빼면 되겠네. 3660.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3억. 어이구. 수익률이 정말 좋네요. 예, 수익률이 정말 좋네. 3660. 수익률이 정말 좋네요. 이거는 지금 관리비를 미포함했기 때문에 11%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 포함하고서 10% 빼고 이자 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13%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거 빼는 이유는 이런 건물들에 오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부동산들은 수익형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요. 기획부동산, 투자부동산, 사기 쪽이 아니라. 그럼 얘네들은 그 서울이나 어디서 자금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정도만 투자하면 이거는 자기네들이 먹고 그 대신 관리를 다 해줍니다. 관리를. 뭐 세입자 세팅하는 거, 월세 세팅하는 거, 건물 관리, 청소 관리 이 부분에서 거의 다 해줘요. 다 해주고 수익만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 대신 물론 부동산도 노력은 하겠지만 공실 나서 손실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거는 투자에 대해서 뭐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얹고 가는 건데 그 대신 이렇게 관리를 해준 부동산도 있습니다. 수익률 좋죠. 이런 데로 내려오면은 공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수익률은 괜찮네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월세도 30만 원 조금 넘고 나머지는 전세 돌리고 해도 이 금액이 나오죠. 그럼 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데 원룸 살 거면서 월세 30도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월세 30은 냅니다. 그럼 한번 봐보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월세 30 내는지. 자, 월세로 왔습니다. 3천에 70. 넓은 거 말고 원룸은 못 보나? 방수 1개. 42, 40, 40, 34, 28. 제일 작고 제일 오래된 집도. 근데 천안은 역시 사이즈가 넓네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확대도 잘 안 한 것 같은데 꽤 넓네요. 방이 28제곱미터면 넓은 거네요. 괜찮네. 8평, 7.5평, 8평 되네. 그죠? 괜찮네. 잘 받는구나. 그 대신 2010년식. 방금 봤던 거는 어쨌든 월세는 확인했죠. 이건 왜 이렇게 싸? 면적이 좁네요. 면적이 그래도 그렇게 좁진 않은데 상태가 확실히 더 안 좋죠. 집 자체는 14년인데 집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쨌든 이런 집도 있네요. 잘 안 나가는 거. 이거는 급하게 나가나 봐요. 이거는 금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싸잖아. 시세보다 다른 시세보다. 막상 이런 거 가보면 다른 매물 보여주면서 비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기준이다. 그러면은 방금 봤던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정동에 12억 7천. 괜찮네. 계속 보게 되네. 괜찮네요. 계속 보게 돼. 아주 건물도 삐까번쩍 깨끗하네. 괜찮습니다. 복도식이고. 뭐 풋박이도 있어. 집도 넓네. 괜찮네. 자꾸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아서 그래요. 괜찮네. 있을 거 다 있네. 엘리베이터가 있네.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좀 들어가겠네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 그냥 모형물인가? 원룸으로만 돼 있으니까 이게 있을 필요는 없죠. 이건 모형물인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다가구 구매에 대해서 한 3집 정도 봤나요? 3집 정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상가에 대해서 아니면 경매에 대해서도 한번 봐볼 건데 여기 상가 이런 거 다 있어요. 재밌죠?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재밌었나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 사는 지역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3억만 먹고 천안 부동산 찾아가면 되겠다. 돼요. 되는데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공부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가셔야겠죠. 근데 괜찮네요. 수익률 10%뭐 뺄 거 다 빼고 진짜 이거저거 다 빼도 한 7, 8% 이상 나온다는 거니까 좋은 수익률이네요.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